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모두에게 잊혀질까봐 두려워요. 병실의 정막을 깨트린 것은 이소연의 떨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며칠째 밤을 새운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의식불명인 시어머니 윤정희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윤정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소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윤정희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자 그 눈빛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윤정희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가자. 30년간 자신을 잃고 살던 여자가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두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영상 다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0분 후 이소연은 휠체어를 병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잠깐 산책하러 갈게요라고 했지만 그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소연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윤정희는 아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소연은 조심스럽게 윤정희를 부축했습니다. 며칠간 누워있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살아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휠체어에 앉은 윤정희의 손이 이소연의 손등을 살짝 쳤습니다. 가자는 신호였습니다. 이소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다행히 한산했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환자들의 아침 식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이소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담당 간호사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아직 불안정한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윤정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쉬었지만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윤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무단 외출에 대한 걱정이 얼굴에서 교차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이소연은 재빨리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간호사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소연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윤정희의 옆모습을 보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시멘트 냄새와 차량 배기가스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휠체어를 자신의 차 옆으로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윤정이를 부축해서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윤정이는 이소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무게가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윤정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소연은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동을 걸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소연은 룸미러로 윤정이를 확인했습니다. 윤정이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이소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미소였습니다.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윤정이가 창을 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이소연은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윤정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우리 집으로. 이소연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이제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박명호의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3층 양옥집이었는데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속은 차가웠습니다. 가족의 온기보다는 돈의 냄새가 더 진하게 나는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정이는 휠체어를 거부했습니다. 이소연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의지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박명호는 여전히 태국에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각자의 일로 바빴습니다. 아무도 윤정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살았던 공간이었지만 마치 처음 보는 곳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윤정이가 이소연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층 창고에 가보자. 이소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층 창고는 박명호가 쓸모없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곳이었습니다. 거미줄과 먼지로 가득한 아무도 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데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윤정이의 대답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정이의 팔을 잡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창고의 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책과 곰팡이 그리고 시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먼지가 공중에서 춤을 췄습니다. 윤정이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쌓여있는 상자들, 낡은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그림들. 모든 것이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에게 소중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잊혀진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윤정이가 벽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그림 뒤에 윤정이가 그림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벽에 작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이소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게 뭐예요? 내 비밀 창고야. 윤정이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숫자판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1985년 5월 14일. 박명호와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이소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무슨 중요한 서류나 돈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이가 꺼낸 것은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빛바랜 결혼사진, 말라버린 꽃다발, 낡은 일기장, 그리고 몇 장의 편지들. 이게 뭐예요?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결혼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박명호의 미소는 지금 생각해보니 어색했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잃어버리기 전의 것들이야. 윤정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나는 정말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어. 그 사람이 날 선택한 건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대 윤정이의 예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명호 오빠가 프러포즈했다. 정말 꿈만 같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이소연은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얼마나 순수했을까?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 그 사람에게 난 그냥 적당한 여자였다는 걸. 너무 예쁘지도 너무 못생기지도 않은, 너무 똑똑하지도 너무 어리석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윤정이가 말라버린 꽃다발을 만졌습니다. 꽃잎이 부서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바꿔나갔어. 그 사람이 원하는 아내가 되려고, 세린이가 원하는 엄마가 되려고, 이 집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윤정이가 박명호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전하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바꿔가다 보니 정작 진짜 나는 사라져버렸어. 윤정이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냥 박명호의 아내, 박세린의 엄마, 박도연의 시어머니만 남았지. 이소연은 윤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박도연의 아내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복수가 아니야, 소연아. 윤정이가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되찾기 위한 용기야. 이소연은 윤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도 절 되찾고 싶어요.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위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보자. 우리 둘이서. 창고 밖으로 해질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 석양이 두 여자를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소연은 윤정이의 방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윤정이는 아직 체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이소연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내 결혼 앨범은 어디 있니? 윤정이의 질문에 이소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앨범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앨범이요? 응, 결혼 사진 말이야. 이소연은 고개를 돌려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얼굴 윤곽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사진을 안 찍었어요. 뭐? 윤정이가 몸을 돌려 이소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가 그런 건 의미 없다고 했어요. 돈 낭비라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끝났어요. 이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서러움을 윤정이는 알아챘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못 입어봤어요. 도연이가 그런 거에 돈 쓸 바에는
차라리 신혼여행을 좀 더 멀리 가자고 해서. 신혼여행은 어디 갔는데? 제주도 2박 3일. 윤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 아무리 초라했어도 최소한 사진은 찍었고 드레스는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은 그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이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무시하는 게. 윤정이는 이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원하는 걸 말해본 적이 있니? 도연이한테. 처음에는 말했어요. 하지만 매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돈 낭비야. 유치해,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어요. 이소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3년 전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신혼집도 도연이가 정했어요. 저는 따뜻한 느낌의 집을 원했는데 도연이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 좋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차가워요. 햇빛도 잘 안 들고. 윤정이는 이소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똑같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포기해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구도 커튼도 심지어 제가 입는 옷도 도연이 취향에 맞춰서 샀어요. 저는 밝은 색을 좋아하는데 도연이가 너무 튄다고 해서 검정색이나 회색 옷만 사게 됐어요. 이소연이 자신의 파자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역시 회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뭘 입고 싶은지. 도연이한테 뭐 먹을래?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소연 자신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윤정이는 이소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30년 후배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습니다. 소연아, 늦지 않았어. 아직 3년밖에 안 됐잖아. 나는 30년을 버렸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도 늦지 않았어요. 이소연이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 어머니 보니까 정말 아름다우세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윤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너도 아름다워. 진짜 너의 모습을 찾게 되면 더 아름다울 거야. 두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소연은 윤정이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 지금까지는 박도연이 뭘 좋아하는지, 박명호가 뭘 원하는지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윤정이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뒤에서 윤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연이 돌아보니 윤정이가 머리를 대충 묶고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더 주무셔도 되는데. 괜찮아.
오랫동안 누워 있었더니 오히려 몸이 뻐근해. 윤정이가 이소연 옆에 서서 재료들을 봤습니다. 뭘 만들려고? 죽을 끓이려고 했어요. 어머니 몸이 아직 죽은 싫어. 윤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소연이 놀란 표정을 짓자 윤정이가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죽만 먹었어. 이제는 정말 싫어. 이소연도 웃음이 났습니다. 윤정이의 솔직한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그럼 뭘 드시고 싶으세요? 윤정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소연의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들이 원하는 것, 몸에 좋은 것만 만들어 왔습니다. 파스타. 네, 파스타가 먹고 싶어. 크림 파스타. 이소연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 크림 파스타 잘 만들어요. 어머니 취향에 맞게 만들어 드릴게요. 두 여자는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윤정이는 마늘을 다지고 이소연은 크림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부엌에 마늘 향과 버터 향이 퍼졌습니다. 소연아, 너는 뭘 좋아하니? 먹는 것 말고. 저요? 이소연이 크림을 젓는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봐. 어렸을 때는 이소연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전, 아니, 더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빵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빵? 네. 고등학교 때 제과제빵 동아리에 있었어요. 매일 방과 후에 빵 만들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뻤어요. 이소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도 친구들 생일이면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줬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뭔가 만들어내는 게 재밌었어요. 지금은 안 해? 도연이가 집에서 밀가루 날리는 거 싫어해서. 이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또 다른 폭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이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원한다면. 정말요? 물론이지. 나도 다시 시작하는데 너도 할 수 있어.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윤정이는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다행이에요. 소연아, 이거 진짜 맛있어. 너 정말 요리 잘하는구나. 이소연은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좋아해? 사랑해. 윤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환해서 이소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박명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냄새가 이렇게 나지?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태국에서 급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박명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있는 윤정이를 봤습니다. 정이야, 언제 깨어났어? 박명호의 표정이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제 깨어났어요. 이소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어제? 왜 연락 안 했어? 박명호가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해서. 안정? 의식을 되찾았으면 바로 연락했어야지. 박명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명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걱정되어서 그래? 뭐? 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서 화내는 거야? 윤정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날카로웠습니다. 박명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내가 깨어났다는 소식보다는 태국 사업이 꼬인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 안 해도 알아. 당신에게 내가 깨어나든 죽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정이야, 무슨 소리야? 맞는 소리야. 윤정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소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나는 3일 동안 의식불명이었어. 3일. 그런데 당신은 태국에서 뭘 했지? 골프? 사업? 아니면 다른 여자? 박명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이야, 지금 뭔 소리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윤정이의 눈에서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차가운 빛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박명호는 그 눈빛을 받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소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정이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게 눈치만 보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대해서 곧 이야기할 게 있어. 윤정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우리 방으로 가자. 두 여자는 박명호를 거실에 혼자 남겨두고 윤정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명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윤정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 이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 윤정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소연아. 그날 오후 윤정이는 이소연과 함께 창고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금고 안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소연이 물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예전에 맡겨놓은 거야. 윤정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USB 그리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내용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서류에는 서민정의 화장품 브랜드와 관련된 비리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원료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저가 원료를 사용한 것, 동물 실험을 했으면서 크루얼티 프리라고 거짓 마케팅한 것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때 나한테 가져온 거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증거로 쓰라고. 윤정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민정이는 돈맛을 알게 됐어. 그리고 이런 건 잊고 싶어 했지. 나한테 맡겨놓고는 아예 언급도 안 했어. 이소연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뭘 하실 거예요? 윤정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네.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해. 거짓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되니까.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정이 얼마나 도도하게 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고 떠들어댔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 너 혼자 할 필요 없어. 나도 함께 할 거야. 윤정이가 이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무서울 게 없어. 이소연은 윤정이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자료들을 복사해 두자. 그리고 신뢰할 만한 기자를 찾아봐야 해. 윤정이가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때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박세린과 서민정, 박도연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박세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이소영과 윤정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이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내려가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는 무섭지 않아.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니 거실에는 박명호와 박세린, 서민정, 박도연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태국에서 벌어진 일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박도연이 윤정이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더 많았습니다. 깨어나셨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박도연이 윤정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정이는 살짝 손을 뒤로 빼앗습니다. 그래, 살아났어. 윤정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박도연은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이소연이 박도연에게 물었지만 박도연은 아내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는데 왜 연락 안 했어?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말투에 상처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안정?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연락부터 했어야지. 박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정이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도연아. 윤정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 네. 소연이는 나를 돌봐주느라 며칠 밤을 새웠어. 고마워해야 할 사람한테 왜 화를 내니? 박도연은 어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윤정이는 조용히 있거나 박도연 편을 들어줬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의식불명일 때. 윤정이의 질문에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 안 해도 알겠어. 너도 아버지처럼 나한테는 관심 없었겠지. 박세린이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 그렇게 차가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윤정이가 박세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박세린은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세린아,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안부 물어본 게 언제니?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하지. 가족이라면서 서로 안부도 안 물어보면 뭐가 가족이야? 서민정이 짜증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시는지. 예민해? 윤정이가 서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서민정은 그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 둔감한 거야. 윤정이가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긴 적이 있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정부였어.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그것도 월급 없는 가정부. 박명호가 불편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지금 무슨 말 끝까지 들어. 윤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명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너희들은 관심 없었어.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물어본 적도 없어. 이소연은 윤정희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를 거야. 윤정희가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박세린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언제 엄마를 무시했다고. 지금도 무시하고 있잖아. 윤정희가 박세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내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박세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윤정희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민정이 못 견디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시면. 감정적? 윤정희가 서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서민정은 그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느꼈습니다. 민정아, 내가 감정적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무슨 뜻이에요? 서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윤정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윤정희의 말에 서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몸부터 추스리시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윤정희가 박도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도연아, 너도 소연이한테 제대로 사과해. 사과요? 응. 아내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나를 돌봐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냈잖아. 박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이소연을 바라봤지만 이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 안 할 거야? 윤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도연은 어쩔 수 없이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너무 화를 냈어.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희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걸음은 뗀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방에서 쉴 거야. 소연아, 같이 가자. 윤정희가 이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가자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명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희가 저렇게 말하는 건 처음 봐. 박세린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윤정희가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도연은 계단 위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왜 저렇게 가까워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소연이 항상 자신 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위층에서는 윤정희와 이소연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이소연이 물었습니다. 후련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 윤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알아.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윤정희가 이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이소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이소연은 윤정이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1층에서는 아직도 가족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태국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이소연이 방문을 열자 박도연이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도연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뭐?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소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박도연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썼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했어?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했다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어머니가 깨어나셨는데 걱정하기는커녕. 야, 이소연. 박도연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너 요즘 뭔가 이상해. 어머니랑 뭔 얘기했길래 이렇게 변했어? 이소연은 박도연의 말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와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해본 적이 있니? 변한 게 아니야. 원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생각. 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한다고? 무시해. 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건 관심도 없고. 이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박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소연이 침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도연과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잖아. 내가 다른 의견 말하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아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박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게 됐어.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혼집도 가구도 내가 입는 옷까지 다 당신이 정했어.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고. 그건 내가 더 잘 알아서. 뭘 더 잘 안다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아?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알아?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해. 나한테는 중요하다고. 이소연이 소리쳤습니다. 박도연은 아내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내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 보고 싶어 하는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도 몰라. 이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당신은 나를 알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했어. 박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럼 넌 뭘 원해? 존중받고 싶어. 이소연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내 의견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도 물어봐주고,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박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이해는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워졌어. 이소연이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30년을 참고 살고 싶지 않아. 박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뭔 얘기를 했길래.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보고 느낀 거야. 이소연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자기 목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아왔는지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야. 박도연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연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달라져줘. 이소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내 말도 들어주고 내 의견도 존중해줘. 그리고 나를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해줘. 박도연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의 요구가 무리한 건 아니었지만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은 줄 수 있어. 하지만 노력은 지금부터 해줘. 이소연이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박도연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뭔 말을 한 거지? 박도연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도 평소와 다르고 아내도 달라 보였습니다. 이소연은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 말이 맞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윤정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 거실에서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던 그 모습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소연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희가 말했던 대로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돌아오니 박도연은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소연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소연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도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 궁금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윤정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내려가니 윤정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우리고 있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너는 어떻게 잤니? 괜찮았어요. 이소연이 윤정희 옆에 섰습니다. 어젯밤 박도현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도현이랑 얘기했어? 네. 제 마음을 말했어요. 어땠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돼요. 윤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첫걸음이 가장 어려운 거야. 어머니는 어떠세요? 어제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후회 안 해. 이제야 진짜 내 목소리를 낸 것 같아.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오늘 나가자. 어디요? 어디든. 우리 둘이서만. 윤정희의 제안에 이소연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었는데 오늘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글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빵집에 가고 싶어요. 빵집? 네.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 있어요.
거기 빵이 정말 맛있거든요.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거기로 가자. 그때 박도연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소연과 윤정이를 보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박도연이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이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연아, 아침 준비해 줄래? 박도연이 평소처럼 말했지만 이소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랑 나가기로 했어. 어디? 빵집. 박도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빵집? 아침도 안 먹고? 밖에서 먹을 거야. 이소연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박도연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소연이 자신의 아침을 먼저 챙겨줬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당신이 알아서 해. 이소연의 말에 박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소연아, 준비하자. 네. 두 여자가 부엌을 나가자 박도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특별히 준비된 음식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소연이 미리 준비해뒀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뭔가 달라졌네. 박도연은 어젯밤 아내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소연이 그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윤정이와 이소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윤정이는 오랜만에 집 밖 공기를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자주 나오시지 않았어요? 이 집에 시집 온 후로는 거의 안 나갔어. 갈 곳도 없었고 갈 사람도 없었거든. 이소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결혼 후로는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주 나와요. 그럴까? 윤정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결혼 전에는 뭘 하셨어요? 나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출판사에서 일했어. 책 편집하는 일. 이소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책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응. 정말 좋아했어. 매일 새로운 원고를 읽고 작가들과 이야기하고. 윤정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만뒀어.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소연은 또 다른 포기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은 후회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했어야 했는데. 빵집에 도착했을 때 이소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작은 빵집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여기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소한 빵 냄새가 코를 찔렸습니다. 윤정이는 그 냄새를 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냄새다. 이소연은 여러 종류의 빵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 크루아상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 스콘도 추천해요. 윤정이는 이소연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이소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 빵을 좋아하는구나.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럼 언젠가 직접 만들어 봐도 좋겠네. 이소연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만들어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왜 안 되겠어? 두 사람은 빵을 사들고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벤치에서 빵을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부러워요. 나를? 네. 용기가 있으셔서요. 윤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어제까지는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용기가 생겼어. 저요? 응.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이소연은 윤정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앞으로? 그래. 함께하자.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원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 같았습니다. 빵집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집안이 소란스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에서 박세린과 서민정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세린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광고 계약 취소? 왜 갑자기? 서민정도 다른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브랜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윤정이와 이소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서로 눈짓을 나눴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박명호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세린이 전화를 끊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내 광고 계약들이 다 취소되고 있어. 뭐라고? 화장품 회사, 의류 브랜드, 심지어 식품 회사까지. 모든 곳에서 연락이 와. 서민정도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브랜드도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온라인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박명호는 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니 충격적인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민정 브랜드, 허위 광고 의혹, 프리미엄 원료 사기극 폭로. 박명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볼수록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소연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놀라기보다는 담담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박세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야? 서민정은 휴대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큰일이야. 사람들이 완전히 화가 나 있어. 박명호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흘렸을까? 그때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모든 시선이 윤정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박세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이냐는 거 아닐까? 윤정이의 말에 서민정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민정아, 그 기사 내용들이 거짓말이야? 윤정이가 서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민정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건, 대답해봐. 프리미엄 원료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저가 원료를 썼니? 서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면서 크루얼티 프리라고 거짓말했니? 어머니, 단만해. 윤정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민정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답은 충분했습니다. 박명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설마 정말로. 오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원가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윤정이가 서민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서민정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정이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박세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일까지 망쳐진 거잖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잘못? 윤정이가 박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세린아, 넌 민정이 브랜드 광고 모델이었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그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서도 광고했잖아. 박세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윤정이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작년에 민정이가 너한테 원가 절약 이야기한 거 안 들었어?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데. 박세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세린아, 너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돈이 좋아서 모른 척한 거지. 윤정이의 말에 박세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살아야 하는데. 정직하게 살라고. 윤정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박도연이 불안해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기사들은 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윤정이가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야. 이소연은 윤정희의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박명호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공개되면 어때? 윤정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잘못한 일이 드러나는 게 뭐가 문제야? 정희야, 내가 이런 일에 끼어들 필요는. 끼어든다고? 윤정이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집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들었어. 가족회의에도 참석하지 말고 사업 이야기도 듣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끼어들지 말라고? 그럼 나는 이 집에서 뭐야? 박명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 집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이라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할 권리가 있어. 윤정이가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들이 옳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받는 거야. 서민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하는 말이야. 윤정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정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해봐. 정직하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 어려워도 할 수 있어. 나도 도와줄게. 서민정은 윤정희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을 도와준다고? 진짜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해. 소비자들을 속이지 말고. 서민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박세린도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도 다시 시작하면 돼. 윤정이가 박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실력으로. 실력으로요? 응. 너 연기 배우고 싶어 했잖아. 예전에. 박세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너 고등학교 때 연극 동아리에서 열심히 했잖아. 박세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박명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내 말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는 말이야. 윤정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살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거야. 박명호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이제는 국내 상황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윤정이는 남편이 자신의 의견을 물어본 것에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응.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윤정이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자. 가족이니까. 이소연은 윤정이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강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소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박도연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도연아,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소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 무슨 일? 빵집. 빵집? 박도연은 아내의 말에 놀랐습니다. 나만의 작은 빵집을 열고 싶어? 정직하게, 좋은 재료로. 윤정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말요? 응. 나도 도와줄게. 이소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말했는데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가족 전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박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어. 윤정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줘. 뭐요? 소연이를 존중해줘. 진짜 아내로. 박도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소연은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박도연의 대답에 이소연의 미소가 더 밝아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혼란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윤정이와 이소연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소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놀라. 내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윤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보니까 저도 용기가 생겨요. 우리 둘이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야.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박명호와 박세린, 서민정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도연은 혼자 자신의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달라지는 건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빵집에서 돌아온 두 사람이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세린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광고 계약 취소? 윤정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박세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히스테릭한 억양이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소란을 수없이 봐왔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이소연이 윤정이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박세린의 화를 달래려고 달려갔을 텐데 오늘은 망설여졌습니다. 윤정이가 이소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괜찮다는 의미였습니다.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박세린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저까지. 박세린이 말하다가 윤정이와 이소연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전화 속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박세린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감쌌습니다. 엄마. 박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이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워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그냥 안쓰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세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광고 계약들이 다 취소되고 있어요. 화장품 회사, 의류 브랜드, 심지어 음료수 광고까지. 박세린이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서민정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박세린이 서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서민정은 박세린을 보고 그 다음 윤정희와 이소연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서민정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서민정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윤정희는 그 어색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왔어. 그런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서민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박세린이 대신 말했습니다. 언니 회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상한 기사? 윤정이가 반문했습니다. 이소연은 윤정이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민정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브랜드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데? 윤정이의 질문에 서민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세린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휴대폰 화면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서민정 브랜드 허위 광고 의혹, 프리미엄 원료 사기극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제목들을 보며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소연은 시어머니의 차분한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봤어? 아직 자세히는. 서민정이 머뭇거렸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명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언제 왔어? 박명호가 아내에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방금 왔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려던 참이에요. 윤정희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박명호는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민정이 브랜드야. 화면에는 서민정의 화장품 브랜드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박세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갑자기가 아닐 거야.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 윤정희의 말에 서민정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박명호가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야. 원료 공급업체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 공급업체 이름까지요? 이소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실험 데이터까지. 이건 내부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야. 박명호의 말에 서민정은 점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흘렸을까요? 박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서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서민정은 그 시선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디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윤정이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그 기사 내용들이 사실이야?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서민정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윤정희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판단이 아닌 확인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민정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박명호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설마.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원가를 맞추려면. 서민정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들은 오히려 상황을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세린이 언니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럼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세린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서민정이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작년에 내가 원가 절약 얘기했을 때 너도 들었잖아.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박세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대화를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두 딸의 말다툼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소연은 윤정희의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윤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딸의 싸움이 멈췄습니다. 서로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윤정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민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정아, 앉아. 서민정은 어머니의 말에 따라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정이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정이의 질문에 서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서민정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왜? 어머니,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는 끝이에요. 아무도 저희 제품을 안 사겠죠. 윤정이는 서민정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윤정이의 대답에 서민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응. 이번에는 제대로. 윤정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민정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민정아,
너 원래 화장품 만드는 걸 좋아했잖아. 윤정이가 서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화학 실험하는 걸 좋아하고 대학교에서도 화학과를 갔잖아. 서민정은 어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땐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잖아. 사람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어머니, 그 마음은 어디 갔어? 윤정이의 질문에 서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 때문에 포기했지? 서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해봐. 윤정이의 말에 서민정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봐. 비싸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럼 팔리지 않을 텐데. 팔려. 좋은 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윤정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민정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소연은 윤정이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박세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윤정이가 박세린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다시 시작하면 돼. 뭘 다시 시작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박세린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요? 연기. 윤정이의 대답에 박세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기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 너 고등학교 때 연극 동아리에서 열심히 했잖아. 그때 정말 행복해 했는데. 박세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그럼 다시 해봐. 지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윤정이의 말에 박세린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명호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내가 해결할게. 윤정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응. 나도 일을 찾아볼 거야. 어떤 일을요? 예전에 하던 일. 편집. 윤정이의 대답에 이소연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하실 거예요? 왜 안 되겠어? 나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윤정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줘. 뭔가요? 소연이한테 잘해줘. 윤정이의 말에 박도연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소연은 남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아. 윤정이가 이소연을 불렀습니다. 네. 너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생각해봐. 저는 빵집이요. 이소연의 대답에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준비해보자. 정말요? 응. 둘이서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이소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침에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후 내내 계속된 전화벨 소리도 이제는 뜸해졌습니다. 박세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오후보다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서민정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명호는 전화기를 붙잡고 이곳저곳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그 옆에서 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편집일 다시 하실 거예요? 이소연이 양파를 썰며 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양파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응, 벌써 몇 군데 연락해 봤어. 윤정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당근을 깍둑 썰기하고 있었습니다. 칼질이 능숙했습니다. 연락해 보셨어요? 언제요? 너랑 빵집 갔다 온 후에. 예전 동료한테 전화했어. 이소연은 윤정희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벌써 행동에 옮겼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행히 기억하고 있더라. 그리고 요즘 경력 있는 편집자가 필요하다고 하네.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렘이었습니다. 대단해요. 저는 아직 빵집 계획도 제대로 못 세웠는데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윤정이가 이소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건 알아봐야겠어. 제과제빵 학원이라든지 창업 절차라든지. 이소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어떻게요? 작은 문제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어. 이소연은 윤정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가족끼리 뭐. 그래도 어머니도 새로 시작하시는데. 윤정희는 이소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독립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이 요리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박도연이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웃음소리를 듣는 일이 드물어졌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도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듯이 이소연에게 잘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네. 어젯밤 아내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이소연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존중받고 싶다고, 자신의 의견도 들어달라고 했던 말들이. 박도연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 일에 끼어들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뭐 도와줄 일 없어? 박도연의 말에 이소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도와주겠다고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박도연의 말에 윤정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 식탁 차려줄래? 윤정이가 제안했습니다. 응, 그럴게.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그릇과 젓가락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소연이 다 해주던 일이었습니다. 이소연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서민정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
박세린이 서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최악이야. 온라인 쇼핑몰들이 다 판매 중단하겠다고 하고 백화점에서도 연락이 왔어. 서민정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거의 그런 것 같아. 서민정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이가 부엌에서 나와 서민정 옆에 앉았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어머니,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서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끝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해? 5년 동안 쌓아 올린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윤정이는 서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잘못 쌓아 올린 건 무너져야 해. 네. 그래야 제대로 다시 쌓을 수 있어. 윤정이의 말에 서민정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공이 진짜 성공일까? 서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성공을 만들어봐. 어떻게요? 내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제품으로. 윤정이의 말에 서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화장품 사업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진짜야. 하지만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없어요. 많이 벌 필요 있어? 적당히 벌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윤정이의 말에 서민정은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소연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연아, 정직한 사업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더디더라도. 이소연의 말에 서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죠? 지금 상황에서 일단 사과부터 하자. 윤정이의 제안에 서민정이 놀랐습니다. 사과요? 응. 소비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그럼 더 욕먹을 텐데. 처음에는 그럴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정해줄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윤정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민정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박세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사과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달렸어. 저는 언니만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었으니까. 박세린의 말에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직한 게 최고야. 그때 박명호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민정이 물었습니다. 태국 쪽도 완전히 틀어졌어. 한국 상황이 알려지면서 박명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 뭐라고? 박명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잘 됐다고? 지금 무슨? 당신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해봐. 윤정이의 말에 박명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라니. 남을 속이지 않는 사업. 정직한 사업. 윤정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 박명호는 아내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야?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윤정이의 말에 박명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소연이 저녁이 준비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박도연이 이소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요리하느라. 이소연은 남편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을 텐데 오늘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래도 고마워. 박도연의 말에 이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각자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건설적인 대화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학원 알아볼게요. 이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일 면접 보러 가야지. 윤정이의 말에 박세린이 물었습니다. 정말 편집 일하실 거예요? 응. 재밌을 것 같아. 윤정이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저도 연기학원 알아볼게요. 박세린의 말에 모든 가족이 놀랐습니다. 정말? 네. 엄마 말을 들으니까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박세린의 얼굴에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서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사과문부터 써볼게요. 좋은 생각이야. 윤정이가 격려했습니다. 박명호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가족들의 긍정적인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생각해 볼게. 박명호의 말에 윤정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희망찬 저녁이었습니다. 윤정이와 이소연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오히려 즐거웠어. 윤정이의 대답에 이소연이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응.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표현이 더욱 좋은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